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상한 문자, 이메일 많이 받으셨죠? 최선 주문 집행 안내서 이런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 이메일 안내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말로 된 안내문을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고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속 시원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단일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한국거래소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거래소가 추가돼요. 바로 대체거래소가 추가가 되는 건데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변경이 되고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안내문이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변경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주식의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 현재는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를 하죠. 그런데 대체거래소는 정규장 앞에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이 끝나고 애프터마켓, 그래서 정규장 시작 전 1시간, 그리고 정규장이 끝나고 저녁 8시까지 이렇게 거래 시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 12시간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예 핸드폰을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동안에 주식의 가격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분들한테 거래 시간이 증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은 주식의 정규 거래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요즘은 해외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거래를 24시간 하잖아요.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열려 있는데 주식은 3시 반, 오후 3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는 그 부분을 일정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도입되면서 변경되는 두 번째 변경 사항은요. 주식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거래소는 이미 65년 정도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중개해 왔잖아요. 그런데 넥스트레이드가 후발주자로서 들어왔다고 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넥스트레이드로 옮겨갈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된 당근이 뭐다? 주식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최대 40%까지 거래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럼 나 넥스트레이드로 바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3월 4일 날 첫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최초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10개 종목, 우량주 10개로 제한이 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 6개월,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로서는 코스피 위주의 800개 우량 종목으로 거래를 제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식을 전부 다 할인받아서 거래할 수는 없고 일단은 800개의 우량주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어떤 종목,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거래한다. 그럼 똑같이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삼성전자를 거래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수수료가 조금 저렴한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증권사 어플을 지금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NH나무든 증권사 어플을 쓰고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어플을 새로 깔아야 되나? 한국거래소 말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또 설치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실 텐데 그렇진 않아요. 동일한 증권에서 두 가지의 거래소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처음에 제가 안내드렸던 최선 집행 의무 이 조건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종목이 한국거래소에도 있고 넥스트레이드에도 있다. 그러면 두 거래소 간에 가격 차이가 실시간으로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특별하게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주문을 넣었을 때 증권사는 어떤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느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최선 주문 집행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때 동일 증권인 경우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선 집행 의무 기준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특별한 어떤 특정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가장 낮은 가격에서 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바뀌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문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주문 방식에 두 가지의 주문 방식이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중간가 호가랑 스톱 지정가 호가, 이 두 가지 주문 방식이 추가가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 가격과 가장 유리한 매수 가격 사이에 중간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되는 중간가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스톱 지정가 호가예요. 스톱 지정가라는 건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매매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 혹은 반대로 갖고 있는 주식이 특정 가격까지 내려오면 매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는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처 내가 MTS를 확인하지 못한 시간에 내가 원래 생각했던 매수 가격이라든지 매도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때 주문했어야 되는데, 매도했어야 되는데, 혹은 손절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지정가 호가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75,000원에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손절 가격을 7만 원으로 생각을 했다고 치죠. 지금은 75,000원에 갖고 있는 주식을 7만 원에 매수 주문을 걸 수는 없잖아요. 걸어버리면 바로 매도가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스톱가를 7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스톱가가 7만 원. 그리고 그때 미리 제정해 놓은 지정가가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만 원이 깨지면, 도달이 되면 나는 69,500원, 69,800원에 매도 주문을 하겠다. 그러면 7만 원이 딱 도달됐을 때 그 미리 내가 지정해 놓은 가격, 그 가격으로 그때 주문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 때도 7만 원이 깨지고 나 6만 원이 오면 이 주식을 다시 사겠어.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6만 원이 언제 오지 하고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6만 원이 왔을 때 6만 원을 터치하면 6만 500원, 6만 1,000원 이렇게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그래서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스톱가와 지정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매수할 때는 조금 윗가격, 스톱가보다는 높은 가격을 지정해야 되는 거고요. 매도할 때는 스톱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정가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100%의 확률로 주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특정 주식이 특정 가격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스톱 지정가 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사용한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이 스톱 지정가 호가는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좋은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단일 거래소 시스템에서 60년이 넘도록 이제 유지가 되다가 처음으로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초반에는 워낙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장 한국 거래소를 대체하거나, 말 그대로 대체하거나 양립하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흡수하는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래서 3월 4일 날 출범이 되면 일단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 당장 대체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없다면 오늘 수업 끝.